안녕하세요. 오른영어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어머님들께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반별로 간담회도 했었고 전체 설명회도 했었고 저희 학원에 이렇게 많은 변화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어머님들 모시고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시고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대신에 벗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또 좋습니다. 자, 저희가 저와 또 이제 이후에 저희 초등부 교수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2021학년도 1학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수정된 부분들 또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어머님들께서 초등부 옳은 영어를 뭐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뭐 3년 4년 그 이상을 또 믿고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요즘에 옳은 영어 초등부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색깔이 조금은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을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많은 큰 변화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가 작년에 수능을 첫 회로 저희가 옳은 영어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제가 대부분 6학년 때 어떤 친구는 중1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옳은 영어가 초등이 강하고 중등이 또 강하고 하지만 고등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도 좀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올해 첫 해 이제 입결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을 좋은 대학교에도 보내고 뭐 성균관대 최종 그 전액 장학금도 받고 또 서강대라든지 이화여대, 중앙대 등등등 많은 좋은 학교들을 이제 갔습니다. 물론 제 욕심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보냈으면 하는 욕심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입결을 내보면서 사실 많이 배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라는 과목이 저희가 초등생의 색깔과 또 중고등의 색깔이 참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하지만 무엇도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건 아니고 저희가 방향성을 잘 잡아드려야 우리 초등부 그리고 나아가서 중고등에 가서도 성공적인 대학 입시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부분들이 조금씩 적용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들과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선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실 언어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저희가 뭐 고등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 수학처럼 선행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입시를 앞두고 또 서술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수행 평가들이 더 많아지는 따라서 또 진로에 따라서 자기들이 스스로 창체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영어가 조금 더 강점이 되게끔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조금씩은 학년이 내려오면서 문법에 기반을 둔 서술형 쓰기라든지 또 발표의 매너를 정확하게 더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등등이 저희가 조금은 더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제가 슬라이드 쇼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초등부가 파닉스 10개월 과정이 지나면 L1부터 2, 3, 4, 5, 6, 그 다음에 아너스 반까지 있고요. 매 2학기마다 이제 프랩 반들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학기제, 그러니까 레벨제잖아요. 학년제가 아니라. 따라서 학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학년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레벨 2에서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 시작이 됩니다. 문법이라고 하면은 우리 많은 학생들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좀 외워야 되고 이런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시다시피 저희 L2부터는 문법에 기반을 두어서 이제 GBL 수업이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이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말을 해내는 거 따라서 좀 재밌게 활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저희 옳은 영어만의 시그니처 활동 수업들이 계속 연계가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문법에 들어간 레벨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배운 문법을 사용하여서 반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라이팅 쓰는 것을 했었잖아요. 어떤 반은 뭐 2문장, 또 많이 열심히 쓰는 반들은 뭐 아이들이 쓰는 걸 되게 즐겨하는 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반들은 뭐 5개씩 이상씩 썼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 학기 때부터는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모든 레벨에 다 적용을 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되는 센텐스들을 저희가 만들어냈고 여전히 반별로 조금 아이들의 이름도 넣고
여러 가지 창의성을 조금 더 북돋기 위해서 2가지 정도의 센텐스는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반에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좀 센텐스 라이팅 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그러면 여기 썼다시피 문법 기반으로만 수업을 하는 거냐, 이제 문법으로 좀 딱딱하게 가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피킹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이 일정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친구라면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어렵다는 것은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물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학원에서도 또 집에서도 그런 이유로 매일매일 가정학습들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스피킹 강화한다든지 리스닝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하게 가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사실은 라이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요즘에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를 하나 이제 읽었는데 뭐 여전히 뭐 스카이대학이라든지 중요한 서울에 있는 이제 주요 대학들은 경쟁률이 꽤 높죠. 아직도 높죠. 근데 조금 이제 외곽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절벽화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의 경쟁률이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구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찾는 거지 어떤 4년제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걸 조금 더 깊게 내다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굳이 한국에서만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네, 한국의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더 찾아가지고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더 정말 내가 연구를 해보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가진 친구라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사실 됐잖아요, 이미. 그런 부분에 앞서서 친구들이 그러면 유학을 준비하거나 전문 도서를 더 읽고 더 공부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들만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국한되어 있죠. 사실은 원서를 읽으면서 더 많은 세계들을, 더 많은 지식들을 친구들이 탐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독해력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써낼 수 있는 그 라이팅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킹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문법을 어디다 써먹을 거냐, 써야죠. 그렇죠? 문법은 사실 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100점 맞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법을 활용해서 친구들이 라이팅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세세하게 조금 더 역시 강화시킨다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쇼를 가볼게요. 제가 사실은 슬라이드 쇼를 펼쳐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입시를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도 치를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까지만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생각할 때 역시나 저희가 한국에서 입시도 마찬가지, 또 이거에서 조금 넘어가서 더 글로벌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팅과 문법 이 부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저학년부터 배워나가야 할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문법의 기반을 마련. 가끔씩 제가 어머님들 상담할 때 말씀드리고, 혹은 또 이제 저희 상담 요청하실 때 제가 조금 요즘에 듣던 질문들 중에 포인트들이 예전보다 조금 문법이 강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오래된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변화를 좀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맞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문법의 위주의 수업, 한국식 수업을 갈 거예요, 전혀 이런 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라이팅의 문법에 기반을 둔 라이팅 부분을 조금은 더 세세하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재미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말하고 쓸 수 있는 영어 실력 다지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라이팅 부분도 있고, 또 오른 튜브를 통해서 친구들이 더 말을 열심히 연습하는 부분들, 또 리스닝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노출을 또 많이 시키려고 원어민 선생님들하고도 사실 요즘에 가장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얼만큼 더 노출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더 그 시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스피킹 테스트 1교시 친구들은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해 스피킹 레벨 테스트를 킬리쌤과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속으로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지만 이제 들으시던 다른 선생님들, 또 지나가시던 학부모님들, 또 계시던 어떤 다른 선생님들도 와, 어린영어 초등부 애들이 말을 진짜 잘하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잘해야지 라는 욕심도 사실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스피킹과 라이팅이 강한 학원으로 저희가 초등부 이번 학기 때 더 열심히 다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옳은 영어 초등부 재원생이라면은 매일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파닉스 기본반은 두 가지지만 첫 번째가 이제 리딩 게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클래스 카드 단어 학습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의 기반은 사실은 저희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적과 반복의 키워드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어머님이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친구가 이렇게 막 적극적인 친구는 아니에요. 막 표현을 막 하는 친구는 아닌데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머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진짜 그 온라인 학습 세 가지는 그냥 매일 해야 되는 것으로 아이가 알고 있어요. 밥 먹듯이 하는 거라고 잘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밥을 먹듯이 아이가 매일매일 일어났을 때 해야 하는 것에 그냥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뭔가 항상 루틴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영어에서 리딩 게이트 원서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것, 또 단어 학습을 매일매일 챙기는 것, 또 옳은 튜브를 통해서 리스닝 훈련을 하는 것은 영어를 하고 영어를 잘하고 싶은 친구라면, 더군다나 이제 옳은 영어에 되는 재원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좋은 습관들이 잘 잡혀 있어요. 저희가 담임선생님들께서도 잘 집계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또 저희도 밖에서도 또 이제 계속 오브저베이션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는 그 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단계별로 모든 친구들이 레벨이 이제 조금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가는 친구들도 유일히 다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다 레벨별로 다른 단어들이 탑재가 되고 있고 단어의 숫자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몰아서 하지 않고 매일 하는 학습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 클래스 카드 하는 거 혹시 보셨으면 어머니께서 아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암기 학습이죠. 두 번째가 이제 리콜 학습이고, 세 번째가 스펠 학습, 네 번째가 테스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테스트는 꼭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암기 학습과 리콜 학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100%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아이가 하다가 조금 만 경우는 하다가 만 채로 저에게 다 보여요. 100% 했고 어떤 친구는 700%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여러 번 자기가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기록들이 저희가 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스펠 학습 있잖아요. 세 번째. 이 스펠 학습은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합니다. 꼭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하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단어들이 좀 많고, 금요일날 리뷰 테스트를 거의 이제 저희가 주관식 형태로 바꿀 예정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스펠까지 하고 테스트까지 보면 사실은 굉장히 친구들이 좀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 매일 학습을 챙기고, 금요일날 리뷰 테스트는 스펠링 위주로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고학년 친구들, 레벨 4 이상 친구들은 저희가 스펠링 테스트까지는 옵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파닉스 과정은요, 제 생각에는 파닉스 과정은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스펠링 학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스펠링 학습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뺄 거예요. 하지만 가정에서 어머님들께서 아니다, 나는 꼭 스펠링까지 시키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반드시 90점 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학습한 것으로 집계를 할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반별로 플래시 카드와 리딩 게이트의 이제 일주일치 학습을 집계를 해서 저희가 반별로 밴드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학기 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리포트 형식으로 종이로 저희가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제 누적 그 파일 나갈 때 같이 전송을 할 거예요, 어머님들께. 그래서 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한 달치 아이가 학습한 것 중에서 여전히 오답으로 남았던 단어들이 꼭 적혀 있거든요. 그 단어들은 한번 꼭 봐주시면은, 또 아이들에게 주말 동안에 볼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딩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벤트가 지난주에 끝났죠. 대략 한 달 정도의 이제 본사에서 이제 리딩 게이트 그 이벤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제가 아직 3월 2일인가 최종적으로 전국에 있는 그 친구들 이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봤는데요. 굉장히 상위권에 왠지 저희 학원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읽어준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고 그걸 떠나서 일단 결과를 떠나서 아이들이 그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뭔가 또 짧지만 모티베이션을 강하게 받아서 정말 열심히 읽어준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독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자기 레벨보다 쉬운 버전을 읽더라도 어머님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레벨에 치우치지 마시고 다양하게 레벨을 탐색해 가면서 읽을 수 있게끔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한 권의 책을 읽고 거기에 따르는 스테이지별로의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성적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밥 먹을 때 우리가 이걸 듣게 하자라는 취지로 간단한 에피소드들을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아이들이 일주일, 5일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다 마스터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배워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롤플레잉을 통해서 이제 찍고 있고요.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끼리 롤플레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관한 변동도 조금은 있어야만이 요 부분에 자세한 것은 이제 두 번째 교수부장 선생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거라서 제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정학습 3가지, 첫 번째 리딩 부분, 두 번째 보캡 부분, 세 번째 스피킹과 리스닝 그리고 쉐도잉 부분 이 3가지가 저희 학원의 재원생이라면 누구나 매일매일 해야 하는 좋은 습관 3가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제 리콜 학습, 암기 학습 해야 되고 90% 테스트를 달성을 해야만 저희가 집계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격려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머님들께만 전송을 했던 것이 아니라 결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너 몇 개 했어? 너 몇 개 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게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는 저희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선한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들이 좀 알거든요. 자기가 딱 그 본능적으로 난 좀 더 해야겠다. 혹은 난 여기서 조금 더 해볼까? 이런 본능적인 친구들의 경쟁심은 사실은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어려도 그래서 이제 반 분위기에서도 우리 반 진짜 잘하고 있어 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격려하고 있고요. 담임선생님들께서도 그 집계를 통해 가지고 럭키볼도 많이 넣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일단 포인트라든지 이번처럼 본사에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좀 간간히 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본사에도 이런 거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재미있는 이벤트 본사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어머님들께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째부터는 이제 제가 교수부장 선생님과 스위치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